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두고 강원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선 공약 추진단을 가동했는데요. 김진태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재한 대선 공약 과제 기자간담회.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지사는 출마 의사가 없다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도정 이거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강원도에 있을 테니까 우리 당 그 주자들 가서 좀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김 지사는 대선 공약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대선 공약에 반영할 주요 과제는 강원특별법과 미래산업, 교통망 확충 등 7개 분야 23개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를 비롯한 공공기관 32곳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의 특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주민 수건 사업인 교통망 확충도 포함됐습니다. 원주에서 철원까지 이어지는 철도 신설, 노후된 삼척에서 강릉 구간 고속화, 경기 용문에서 홍천 구간 연장 등이 추진 과제에 담겼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로 따지면은 고속도로 밀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시도로 따졌을 때는 강원도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최소 수천억 원 이상, 많게는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SOC 사업은 국비 지원이 필수인 만큼 국가 재정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조기 대선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하던 핵심 과제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를 이렇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당에서도 그 마음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중 중앙부처와 협의가 어려웠던 특례들을 공약에 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공약 세부계획을 4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각 정당 강원도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농산물, 바로 감자인데요. 최근 미국산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감자 수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서 강원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진부면의 감자밭입니다. 4월 파종기를 맞아 바디락마다 검은 비닐이 쳐졌습니다. 송송 뚫린 구멍마다 씨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심겨진 감자들은 4개월 동안 자라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감자의 주산지입니다. 전국 감자 재배 면적 2만 2천 헥타르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전체 생산량의 32%를 차지합니다. 고랭지 감자의 경우는 99%가 강원도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산 유전자 변형 감자가 수입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크게 놀라고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앞세운 미국산 감자가 대거 수입되면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 농산물은 수확량의 1%만 늘어나도 가격이 바닥을 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감자는 녹말이 많다거나 갈변 현상이 적다는 등 우월한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재배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논란이 커 수입 절차가 지지부진했지만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의 환경위해성 심사를 7년 만에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수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식약처의 인체 위해성 심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MO 감자 수입이 현실화되면 감자 주산지 강원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물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전 안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도내 시, 군마다 주로 버려진 강아지를 보호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죠. 이들 18개 시군 보호소의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취임하면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내세웠는데 과연 그 이후 더 많은 동물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동물병원과 애견호텔 등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3년 동안 도내 시군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3년 동안 16,629마리의 유기동물이 18개 시군보호소에 입소해 전체 25.5%인 4,245마리가 새로운 집으로 입양됐고 원래 집으로 돌아간 동물도 2,423마리로 14.6%였습니다. 반면 김 지사가 목표했던 안락사 제로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가 시행된 동물은 전체 22.6%인 3,750마리, 보호소 환경 등의 문제로 목숨을 잃는 자연사는 이보다 더 많은 4,816마리, 29%였습니다. 안락사와 자연사를 더하면 51.5%, 절반이 넘는 수가 살아서 들어왔다 죽어서 나간 겁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시도의 45%보다 6%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릉과 춘천, 속초, 인제, 평창만 살려낸 숫자가 더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특히 정선은 살린 숫자보다 죽은 숫자가 무려 1,200마리 많았습니다. 휴가철이 낀 7월과 여행객이 많은 10월, 그리고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은 더 가혹했습니다. 입소동물 대비 자연사 또는 안락사를 당한 동물 비율은 12월에 65%, 10월에 62%, 7월에 57%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12월은 자연사가 42.5%로 추위와 질병의 영향이 컸고 여행객이 많은 10월과 7월은 안락사 비율이 각각 28.4%와 24%로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안락사 비율은 2023년 오히려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2022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했던 단기적인 정책 목표는 이루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봄꽃이 만개하며 벚꽃잎이 떨어지는 4월 중순이지만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이맘때부터 산나물 수확이 시작되는데 이틀 동안 10cm 넘는 눈이 쌓이며 산나물이 얼어 죽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고랭지 밭으로 유명한 해발 고도 1,100m의 강릉 안반대기입니다. 눈 쌓인 비탈진 밭에 풀잎이 보입니다. 쌈 채소로 인기가 많은 산나물인데 얼마 전 내린 눈에 줄기까지 파묻혔습니다. 4월 중순인데도 이곳 강릉 안반대기 일대에서는 이틀 연속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작물이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수확해야 할 산마늘은 누렇게 얼어 죽었고 파릇파릇하게 한창 자라야 할 눈 계승마는 잎이 검게 변했습니다. 3, 4일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잎이 나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또 안 꺾인 거는 이 앞에가 이제 동해를 입은 거죠. 얼은 거죠. 3만여 제곱미터에 심은 산나물 가운데 60에서 70%가량이 피해를 받고 출하 금액만 2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고랭지 배추를 대체해 7년 전부터 산나물로 재배 품종을 바꿨는데 지난해와 올해 4월 중순 들어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2년 연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산나물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라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걸 안 심었죠. 2년 연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참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발효되며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최저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초여름 날씨와 늦겨울 날씨가 번갈아가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강원 산간 지역.
재배 농작물을 선택하고 농사를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기 이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이 조금 이른 날씨로 인해 가지고 좀 지연될 수는 있어요. 특히 이르게 봄이 찾아오며 과수의 꽃이 빨리 핀 상황에서 갑자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꽃과 어린 과실 등에 피해를 줘 수정과 결실을 방해하는 저온 피해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중립 준수 등 감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는 선거일까지 공직자들의 각종 모임 주선 등 선거운동 관여, SNS에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 반대 의사표명, 내부 정책 자료 유출 등 3대 선거 공직 부패 분야에 감찰력을 집중합니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에 공직선거 비리 익명 신고방을 개설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신고를 받아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왕성목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균열이 확인돼 퇴근길 통행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원주시와 경찰은 오늘 오후 5시쯤 도로에 균열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도로 통행을 제한한 뒤 집안 침식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도로를 담당하는 원주시는 하수과 등 관련 부서의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의 균열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가 원주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공항 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 이용 빈도와 이동 경로, 불편 사항과 국제공항 추진 필요성을 설문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터미널에서 1.7km 정도 비행장과 떨어진 구조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윤곽이 드러나는 정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월 산솔면의 솔고개 소나무가 산림청 올해의 나무 보호수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 등 2개 부문에서 전국에 61그루의 나무가 추천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영월 솔고개 소나무와 인제 돌배나무가 보호수 부문에, 정선 소나무가 노거수 부문에 뽑혔습니다. 수령이 290년 된 영월 솔고개 소나무는 상표의 모티브가 된 보호수로 이로써 뛰어난 미관만이 아니라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잊혀가는 장례 문화를 되새기는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오늘 19일부터 이틀 동안 우천면 정금마을에서 열립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전승 보존회는 발원지인 정금마을 주민들이 기획에 참여해 회다지 소리 정체성과 공동체 의미를 조명하는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회다지 소리 원형 공연과 전통 장례 행렬, 상여소리와 함께 원주, 춘천, 경기도와 평안도 무형유산이 선보입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는 고인을 묻으면서 흙과 회를 다질 때 내는 일종의 노동요로 1987년부터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 하중도 개발의 파행을 겪고 있는 중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가 245억 원의 추가 출자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고발과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대책위는 강원도가 올린 245억 원의 중도개발공사 출자안이 도의회 표결만 앞두고 있다며 통과될 경우 김진태 지사와 담당 공무원, 찬성한 도의원을 모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